안녕하세요. 빠바람 복도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신한은행에서 원칙적으로 신규 분양 관련 전세자금 대출을 원천적으로 막기로 했었죠. 근데 그 원칙이 일주일 지나면서 이 분위기가 급변을 하는가 싶더니 금융당국에서도 너무 드라이브를 강공으로 건 듯한 뉘앙스도 비쳤었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실수요자들이 난감한 상황이 전개가 되는 듯 보였습니다. 정말로 꼭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선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가 되는데, 이렇게 자금이 막혀버리면 그냥 그 자리에서 스톱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추석 이후에 집값이 폭등할 거라는 이상한 부동산 지형들을 그리는 듯한 분위기도 감지가 되고 있어서 기본적으로 자금줄이 차단이 된 상태에서 어떻게 실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이건 어디까지나 무리하게 레버리지를 동원한 분들이 마지막 희망으로 집값이 다시 극적인 반등으로 다시 돌아설 거라는 회로 돌리기인데, 이런 해석들이 더 위험한 건 거의 끊어져가는 동아줄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형국이라서 계속되는 무게로 가중을 시키면 오히려 더 끊어지는 속도는 빨라질 따름이죠. 신한은행이 이런 분위기 확실하게 빛의 속도로 읽어버리고 둔촌주공 아파트 등 대규모 서울 신축 분양단지 중에 입주를 앞둔 곳들에 대해서 조건부 전세 대출을 셧다운하면서도 여기에는 예외를 허용했다가 다시 지난 13일 급변침, 완전히 기존의 입장을 뒤집는 방향선회를 했다는 얘기죠. 이유는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렇게 틈새를 줬다가는 은행 자체의 건전성도 상당히 퇴색될 수 있는 악화 조짐을 충분히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은행이 취하는 스탠스는 단순히 금융당국에서의 지침에 따라가는 행동 반경일 수 있겠지만, 가장 이 자본의 촉이 빠른 영역에선 이대로 대출 추이가 계속해서 넓어지게 되면 엄청난 후폭풍이 올 수 있다는 일종의 위기감도 작용을 하기 때문인데, 은행이 이런 식으로 급하게 움직이는 것 자체에 아주 실질적인 뇌관들이 숨겨져 있다는 얘기죠. 지금 증시에서도 외국인 매도세가 거의 쓰나미급으로 몰려오는 게 아니라 반대로 빠져나가고 있는 건데, 개미와 기관은 미친 듯이 사들이고 이 증시에 관심이 있는 분들 이구동성으로 여기 뭔가 있다. 개미들이 모르는 구조적 결함이 외국인들에게는 눈에 딱 들어오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든 커다란 이 반향의 싸다구를 때리는 움직임이 있을 수 있겠구나 라는 일종의 기재의 공포가 생길 정도인데, 이 부동산 말하면 뭐합니까? 똑같은 그림이 그려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은행의 부동산 쪽으로의 자금을 대지 않으려는 이 급격한 손절 양상은 향후 부동산 시장이 어떤 각계격파가 일어나게 될지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거의 당수로 기와를 박살내는, 내공을 확실하게 보여주게 되는 그런 금융시장의 움직임이 결국엔 부동산 시장의 집값 자체를 차례로 격파할 수 있는 위기로 비화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신한은행 같은 거대 은행들이 일주일 만에 둔촌주공 같은 12,000세대 매모급 단지에 대해서 1주택자 전세자금 대출 예외를 인정하다가도 곧바로 등을 돌려버리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시중은행도 자기 코가 석자라서 깡통 대출, 그러니까 빌려주고 그 대출 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그 자금이 자그마치 4조 원이 늘었습니다. 거의. 건설업 부실 대출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거의 PF 시장은 이렇게 제대로 관리가 되지 못하면 부실 대출로 증폭이 될 수 있는, 아수라장이 될 수 있음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대목인데, 제조업의 5배가 되는 부실률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 지금 둔촌주공이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11월 입주를 앞두고 엄청난 자금난에 봉착을 하게 된 걸 할 수가 있는데, 신한은행 쪽에선 예외라고 내놓은 새로운 지침들을 다시 샘플로 공개를 했는데, 신규 분양주택의 전세 임차인이 실수요자로 인정될 수 있는 사례는 직장 이전, 자녀 교육, 질병 치료,
부모 봉양, 학교 폭력, 분양권 취득 등으로 제한을 딱 둬버렸습니다. 이거 샘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일반 전세 세입자들은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가 몇 개 안 되는 것 같아요. 자녀 교육 같은 경우는 뭐 어떻게 해서든 만들 수 있는 조건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 다른 케이스는 거의 없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서 상당히 적용하기가 까다롭게 나와 있는 것으로 보이고 1주택자가 전세대출 역시 뭐 본인 또는 배우자의 보유하고 있는 한 채의 주택이 3억이 넘는 아파트가 아닌 경우만 실수요자로 인정을 하고 있어서 이거 참 어이가 없죠. 약간은 좀 어안이 벙벙한 가이드라인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둔촌주공 갭2로 진행을 했던 분들은 거의 뭐 아수라장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대부분 잔금을 치려고 전세를 놓을 건데 세입자가 딱 들어와서 전세 대출 받고 싶어도 이런 규제 때문에 대출 못 받기 때문에 세입자를 드릴 수 있는 형편이 못 된다는 얘기죠. 뭐 자금 빵빵한 세입자만 뭐 드릴 수가 있는데 뭐 우리 사는 게 다 그렇죠. 뭐 월세 아니면 전세인데 전세 들어오시는 분은 당연히 대출 받고 들어옵니다. 대부분 이런 가이드라인에 맞는 사람들 들여야 하는 건데 이 집주인 입장에선 여간 까다로운 일이 아니죠. 결국 전세를 놓기가 상당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고로 이 잔금치기도 하늘의 별 따기가 될 수가 있는데 다주택자들이 5억 정도 뭐 급전을 마련해서 현금 박치로 가야 하는 건데 이것도 뭐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닌 거고 특히 거의 방점을 찍고 있는 건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현재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만 보유한 사람이 아니라면 잔금 대출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둔촌주공 이외의 주택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잔금 대출을 해주지 않겠다는 입장인데 이렇게 되면 거의 뭐 갭2로 들어간 다주택자들이 상당히 자금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죠. 뭐 이런 식으로 시중은행의 뭐 최종 결론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11월 말에 둔촌주공이 입주가 시작이 되는데 지금 이번 주에 미국이 기준금리나 0.25% 내린다 해도 별반 시장에는 큰 영향을 주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한국은 지금 한은 자체에서도 집값과 부채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상황이라서 긴축금리는 뭐 풀어 헤치기 어려운 숙제가 될 수밖에 없고요. 난도가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11월 돼도 뭐 상황은 달라질 이유가 없고 집값 추이가 본격적으로 꺾일 수 있는 상황이 전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결과가 이제 서서히 드러날 시기인데 뭐 안 봐도 비디오죠. 물가는 다시 럭비공처럼 튀게 될 가능성 높고 경기 침체 국면은 본격적인 시동을 걸게 되면서 미 연준이 한번 0.25% 찔끔 내렸다가 아 뜨거 하고 다시 역으로 금리를 올릴 수도 있는 상황이 전개가 돼버리면 한국 부동산 시장은 더욱더 자금이 말라가는 유동성 급변 와중에 더 큰 한방을 맞을 수도 있는 상황이 전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둔촌주공 지금 뭐 24억 5천까지 입주권 가격이 쭉 하고 올랐는데 이제 뭐 분양대금을 끌어오지 못하는 어려움과 함께 집값이 다시 빠질 수도 있는 상황까지 오게 되면 더욱 뭐 둔촌주공 입주권 분양권 가격들은 요동칠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죠. 상당히 지금 뭐 시중은행이 도발 아닌 도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은행 자체의 발등에 떨어진 물이 굉장히 뜨겁게 느껴지기 때문에 알아서 잔금은 각자 도생하시라 라는 대출 창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거 좀 지켜봐야 할 대목이고요. 앞으로의 이 둔촌주공 운명은 딱 세 가지로 결정이 날 겁니다. 얼마나 둔촌주공을 둘러싼 자금의 유동성이 좋아질 수 있느냐, 그리고 미국 베이비컷이 어느 정도 시장에 먹히느냐, 그리고 지금 거래량 추이가 거의 떡락으로 가는데 이게 어느 정도 좀 올라와 주느냐, 이 세 가지 포인트로 아파트 가치가의 향배가 결정이 될 건데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라 보여지고요. 세 개의 질문에 대한 답은 그리 전망이 밝지 않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단지 12,000세대를 거느리는 한 단지만의 문제가 아니란 얘기죠. 지금 부동산 상황은 딱 이 한 줄로 요약이 될 수가 있는데 펄펄 끓는 것으로 보였던 곳들이 이젠 본격적인 내림세로 전환이 되면서 반토막 거래도 심심치 않게 등장을 하고 있다. 이 한마디가 요즘 부동산 상황을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키워드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 뭐 전세가를 자극하는 소리들이 나오고 있지만 현장 거래에서는 전세가에 대한 분위기가 다시 식어가는 쪽으로 기울어가고 있다. 지표가 좀 딜레이 되는 현상으로 전세가가 계속 오르는 듯한 착시 현상을 주는 듯하지만 그렇지 못하다라는 얘기고요. 특히 세종의 경우가 이런 케이스에 딱 해당되는데 전국 집값 상승률 뭐 당당히 1위를 찍었던 곳들 대부분 지금 뭐 반토막 나 있고 가뜩이나 근근히 버티던 전세가마저도 하락 추세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 속출을 하고 있어서 이런 분위기는 당연히 뭐 전국 매매가 변동률에 고스란히 반영이 되고 있죠. 세종이 압도적 꼴찌를 달리고 있습니다. 뭐 낙폭만 봐도 뭐 아래로 맺힌 고드름 길이가 뭐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거의 수도권, 서울 수도권 제외하고 충북에서부터 세종까지 모든 지방에서의 집값 변동률은 엄청난 무게감으로 아슬아슬하게 서울, 인천, 경기를 조금씩 포위해 가면서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 이렇게 한쪽으로 기울어진 집값 추이를 어떻게 딸랑 세내 지역이 버틸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뭐 추세적으로도 불가능하고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당연히 이렇게 무겁게 서로가 서로를 끌어당기고 있는데 가뜩이나 그렇게 결착된 사슬이 바로 자금 아닙니까? 자금. 대출 규제는 전방위적으로 실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걸 서울, 경기, 인천이 버텨낼 힘이 없는 거예요. 벌써부터 균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경기권 아파트 지표가 뭐 좀 오른다, 살짝 상승세로 가고 있다 뭐 이렇게 나왔을 뿐이지 하락 속도와 낙폭은 뭐 현장 분위기에서는 거의 어마무시할 정도로 달리고 있습니다. 일주일 단위 끊어봐도 정말 아주 무거운 폭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뭐 한 주 단위로 3억 이상으로 바뀌고 있죠. 지난주까지 뭐 2억 단위별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더니만 한 주가 휙 하고 바뀌자마자 돈 단위가 틀려지잖아. 의왕시, 남양주시, 부천시, 고양시, 수원시 대부분 3억에 가까운 바운드리 안에서 하락 양상을 보이는데 추석 이후에는 속도가 더 빨라지고 돈이 땡그랑 하고 떨어지는 소리도 더 분명하게 들리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좀 지켜봐야 할 대목이고요. 인천은 거래량이 없어서 2주일 단위로 끊어봐도 뭐 떨어지는 속도가 이제 뭐 거의 모든 지역이 30%가 넘어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여파는 거의 1차 하락 속도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추석 이후에는 고향으로 가는 KTX를 타는 것이 아니라 하락으로 가는 KTX를 탈 것으로 보이네요. 송도, 청라할 것 없이 대부분 뭐 3억 이상에서 4억까지 하락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수도권 지역이 뭐 반등한다는 소리가 잠깐 들렸지만 이런 추세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 거고 결국엔 뭐 서울만 외롭게 남아서 성화 봉송주자처럼 집값 불기둥을 들고 뛸 것 같은데 서울도 오래가지 못할 겁니다. 결국에는 조여오는 악몽처럼 느껴질 정도로 집값 추이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그렇게 꺼져가는 성화의 불을 바라보는 듯한 느낌으로 상승세의 엔딩은 벚꽃 엔딩이 아니라 집값 엔딩으로 결론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러니 둔촌주공을 향해 신한은행, 우리은행 같은 시중은행들이 대출 규제에 대한 강도를 더욱더 높이는 이유, 이런 그림들이 딱 그려지기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은행이 자본을 쫓아가는 이익 집단인데 뭐 어떻게 사회사업하는 것도 아닐 테고 그러니 강도가 더 높아지는 수밖에 없는 거죠. 무한대로 방출되던 대출 창구 닫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일본이 버블이 터지기 시작하자 일본 정부는 두 가지 정책으로 올인했습니다. 금리 올리는 거, 대출 규제하는 거. 이거 지금 우리가 급격하게 실행하고 있는 대책들 아닙니까? 시중은행 급격하게 주담대 금리 6% 가까이 끌어올렸고 대출은 셧다운 수준일 정도로 무주택자에게만 한정적으로 자금을 내주고 있죠. 그만큼 현재 부동산 상황은 위기의 중심에 있다는 것. 이 지금의 추세가 그리 일본의 버블 때와 다르지 않다는 것도 상당한 위기감을 줄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자칫 고스란히 전철을 밟을 수 있는 상황에 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연말로 가는 집값의 상황 예의주시하면서 잘 들여다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촉을 높이 세우면 그만큼 수신율이 좋아집니다. 방향 설정이 확실해지고 손실을 줄일 수 있다. 보다 더 좋은 선택지 가져가실 수 있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캘거처, 최근에 벌어지는 은행들의 스탠스는 둔촌주공이 샘플이 돼서 전방위적인 대출 규제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분양대금 납부가 전세금으로 대체가 안 될 정도로 빡빡해지고 있다는 것으로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엔 자금이 말라가고 유동성이 흔들리게 되면 추석 이후 집값은 상당 부분 위축된 모습으로 그 베일을 벗게 될 것으로 보이네요.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오빠빠랑 복독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